MB 청와대에서 대외전략기획관을 역임한 김태효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강한 군대를 통한 튼튼한 안보, 한미동맹, 그리고 대북정책 개선을 우선하고 국익을 앞세운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태효 이 사람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씨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이 됐습니다. 안보 외교분과 위원이 됐어요. 가물가물하시다고요.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MB 정권 실세였다 이런 말도 언론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김태효 씨는 2012년 총선과 대선 시기에 국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당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당과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 때문에 기소됐고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가 됐고 벌금은 300만 원. 근데 이마저도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김태효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 임기 중반기인 2010년 3월 기억하시죠? 천안함 사건이 터집니다. 이명박 정권은 북한이 어뢰로 천안함을 폭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부인하고 있고요. 대북 강경파이기도 했던 김태효 씨는 북한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가 있어야 대북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규모 대북 지원과 본격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은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김태효 씨는 대북 지원을 정말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북한에다가 엎드려 절받기를 시도합니다. 엎드려 절받기가 아니라 엎드려 사과받기를 시도합니다. 북한에다가 돈 봉투를 주고는 사과 비스무리한 것이라도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야박한 북한, 이걸 세상에 다 까발려요. 정상회담 개최를 빨리 추진시키자고 하면서 돈 봉투까지 꺼리낌 없이 내놓고 그 누구를 유혹하려고 꾀하다가 망신을 당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당시에 우리는 북한에다가 돈 봉투를 주려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지요. 그런데 진짜 북한에다가 돈을 주려고 했었나 봐요. 이명박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10만 달러 받았고 이것을 대북 사업에 썼다라고 밝혔다는 거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 수사로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보도 보시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게 인정한 혐의가 바로 국정원에서 10만 달러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대목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그 돈은 대북 공작금으로 썼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도 당시 남북 접촉을 위해 필요한 돈이 있었다며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은 당시 상황과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효 이 사람은 MB 정권 때 잘 나가다가 스스로 물러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말입니다. 2012년 6월 이명박 정권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려던 협정이었는데 국민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논란이 되고 반발이 커지니까 김태효 이 사람 7월에 사의를 표명합니다. 교수 출신인 김 기획관은 전작권 전환 연기와 대북 강경책 등 핵심 현안을 진두지휘한 그야말로 외교안보 라인의 실세였습니다. 그러나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인정한 과거 논문이 MBN 보도로 확인돼 파문이 일면서 사퇴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태효 이 사람, 그런데 큰일 날 사람이었습니다.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대학 교수로 있을 때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자위대, 일본 군대지요. 2012년 MBN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한일 군사 공조를 위해 지나친 반일 감정이나 민족주의 사고를 경계하고 미일과의 대등한 관계 설정이 오히려 우리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일본 자위대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난 2001년 기고한 한 논문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논문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편협한 사고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김태효 씨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 청산 국면에서 기소되고 재판받았지요. 그런데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윤석열 씨가 이 사람을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기용합니다. 윤석열 씨 시대에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을 인수위원에 앉힌다? 하긴 윤석열 씨는 이미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 군대의 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가정적인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면은 유사시에 절대 안 하실 겁니까? 그렇죠. 유사시에 한반도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아니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일본도 이미 12년 전부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머릿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유사시를 전제로 합니다만 당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칸나오토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논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いざという時にきちっと救出活動にも携われるような 현재 자위대는 전투 지역 해외 파병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편에선 칸 총리가 법을 고쳐서라도 자위대 해외 파병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아닌지 미국 역시 일본을 지지합니다. 과거사 문제를 뛰어넘어 한일 간의 공동 군사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야욕에 제동을 걸어야 할 우방이자 혈맹 미국. 그런데 미국의 태도가 수상합니다. 미국도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의 문건 하나가 2019년에 논란이 됐습니다. 주한미군이 해마다 펴내는 전략문서의 오래판 한글본입니다. 유엔사의 역할을 소개하면서 유엔사가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과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일본의 역할을 유엔사 후방사령부에 한정한 지난해, 지지난해 문서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네.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는 미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을 베이스 캠프로 삼으려 한다. 이 계획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미 전력 제공국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 즉 일본이 아니면은 그 한반도의 전쟁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주한미군은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이걸 제가 일본 가서 유엔사 기지를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전쟁이 나면 8,000개의 컨테이너 물량의 물자가 일본 요코스카에서 한반도로 들어오고. 저는 미국, 일본보다 대한민국이 걱정입니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한반도 유사시, 즉 한반도 최악의 상황을 뜻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군사적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국면, 그 국면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윤석열 씨가 집권하면 우리의 국방은 철저히 미국에게 의존하는 방향으로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넘겨받은 군사적 주도권으로 과연 일본을 배제한 채,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니까 일본을 배제한 채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할까요? 미국이요? 천만에요. 일본의 군국주의 노선, 또 침략전쟁이 가능한 평화헌법 개정에 미국은 호의적입니다. 이런 미국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반미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미국. 그런데 이를 위해 한국은 물론 일본을 이 긴장 국면에 끌어들이려는 미국. 이 미국의 국익이 반드시 우리나라의 국익과 일치하고 있는가 따져보자는 것이지요.
한국전이 끝난 지 70년이 다 돼가는 이 마당에 여전히 미국을 사심없이 우리를 돕는 구세주로 여기는 풍조, 냉철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